간단하게 목차를 좀 보자면 시퀀스 회로 실습에다가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 유지 회로 지연 동작, 인터럭, 신입 우선, 디버깅이 용이한 접점 배치 요거 하고 좀 빨리 나가면 그 다음 것까지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이제 다 배우신 거 내용이긴 한데 많이 좀 까먹지 않았을까 좀 싶어서 우선 요거 이제 새로 복학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복습을 한 4주 정도 걸쳐서 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XWorks2 사용해 보면 이제 새로운 걸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하려면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들기 메뉴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새 프로젝트 아이콘 이거 눌러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리즈는 Q CPU 그 다음에 Q 모드로 쓰시고 우리가 그 CPU 기종이 Q016입니다. Q016 CPU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는 심플 프로젝트 하시고 언어는 레더가 뭐냐면 이제 사다리 모양이라는 거죠. 사다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이게 레더가 되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접속이 PLC하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시리얼 USB 여기 접속 대상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접속 부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리얼 RS232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PLC CPU에 보시면 밑에 달려 있는 게 RS232예요. 나왔네. 그 대신 우리는 이제 USB를 사용하기 때문에 USB 선택하시고 통신 테스트 해보시면은 접속이 성공했다 그러면 이런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PLC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 에러가 났는데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Q CPU 심플 프로젝트 레더 확인하고 접속 대상에서 커넥트해서 여기서 USB 선택하시고 통신 테스트 접속은 되네요. 확인 이렇게 되면 접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축 아이콘 부분 좀 복습 들어가자면 A 접점 만드는 거 F5 키 누르면 되고 B 접점은 F6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 코일 여기 A 접점 B 접점 여자 코일이고 F8은 응용 명령어 이렇게 해서 move라든지 뭐 BCD, bin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명령들이 F8 키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LC를 쓸 때는 write PLC에 쓰기 또는 PLC에 저장된 걸 읽어 오려면 PLC에 읽어 오기 이렇게 하면 되죠. 기본 단축키는 Shift하고 Insert 누르면 행 삽입이 되고 Shift하고 Delete 하면 행이 삭제가 되고 열 삽입, 열 삭제는 글쎄요 크게 뭐 쓰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Shift, Insert, 행하고 줄 삽입이 많죠. 그 다음에 F2가 편집 모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세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두 개 하고 F2는 편집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F3는
실행할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 모니터 모드에서 실행할 때 그 PLC로 그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F3입니다. 그 다음에 F4는 컴파일 변환해서 편집을 종료하고 이제 그 PLC로 옮겨줄 때 컴파일 변환 키가 F4가 되겠습니다. 입출력 할당도 적어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출력 할당은 여기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디폴트로 기본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 입력이고 출력이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00부터 X0F까지가 입력, 그 다음에 X10부터 X1F까지가 입력, 그 다음에 출력은 Y20부터 Y3F까지 32점 출력이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 프로그램 예제에서 지난 시간에 간단한 자기유지 회로 한번 만들어 봤었나요?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어? 자기유지 회로 간단한 거 만들어 봤었나?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 만들어 봤죠? 자기유지해서 만들어 봤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생략하고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는 이렇게 PLC 온라인 PLC 쓰기 메뉴에서 모두 선택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체크하시고 무조건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F3 눌러주면 PLC로 지금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F3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장하려면 프로젝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 눌러서 프로젝트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PLC 실행하다가 혹시나 PLC와 교신할 수 없다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PLC CPU 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LC CPU에 보시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PLC CPU 여기 뚜껑을 열어서 여기 열어서 보시면은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안에 스위치 여기를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 리셋됩니다. 리셋돼서 이쪽으로 한 3초 4초 정도 돌려서 쭉 잡고 있으면은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런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혹시 또 안된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 통신 테스트를 해가지고 통신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서 성공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면 PLC가 이제 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타이머 기본 동작 해가지고 지연 동작 회로에 사용되는 타이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머는 이제 지연 동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타이머는 내부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선할 필요가 없어요. 내부에서 이 타이머 기능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사용 개수도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PLC 파라미터에서 보시면 디바이스 설정 여기 보시면 타이머 해가지고 2K 2000개를 쓸 수가 있어요. 2000개까지 쓸 수가 있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이머를 여러분 늘려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용할 타이머는 사실 그렇게 2000개까지 쓸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특성은
코일이 여자가 되면 설정 시간만큼 지연 동작하는 거, 우리 시퀀스 회로에서 사용한 타이머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 X0 눌러서 타이머를 여자를 시킨다 그러면 T0 하고 K 30 이렇게 되면 T0라는 타이머를 3초 후에 동작시켜라 이 말이죠. 3초 후에 동작.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30이니까 0.1초 단위로 시간을 계속합니다. 시간을 이제 계속 카운트하는 거죠.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해서 10이 되면 이게 1초가 되고 20이 되면 2초, 30이 되면 3초 이렇게 해서 3초 후에 정확하게 T0라고 하는 A 접점이 있으면 A 접점, B 접점이 있으면 뭐 Y20 해주고 Y21 해줬다. 3초 후에 동작하기 때문에 A 접점은 붙게 되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처음에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Y21은 불이 들어왔다가 3초가 지나게 되면 얘가 동작해서 붙어서 여기가 불이 들어오고 여기는 불이 꺼지게 되죠. 자, 그런 형태로 동작합니다. 여기 2초를 지연시키려면 K20을 입력하면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자 코일에 여기 T는 타이머의 번호, 타이머 이름, 그 다음에 K는 몇 초인가 그 초를 0.1초 단위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자면 네, 앞에서 작성한 프로젝트에 이제 앞에서 작성한 자기유지 회로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해볼 텐데 F2 누르면은 이제 쓰기 모드가 되죠. 네, 먼저 작성한 게 있으면 F2 누르시면 되고 그냥 처음 열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F2 쓰기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Shift Insert 키 눌러서 Shift하고 Insert 키 눌러서 라인을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 여자 코일 작성해서 2초 지연을 하게 되겠죠. 2초 지연을 하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1하고 Y24의 커서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는 방법. 커서를 두고 버튼 눌러서 확인하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다 해본 학생들은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회로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회로도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0 눌러서 전체 스텝 수는 13스텝이 나올 겁니다. X0 눌러서 X0 넣고 그 다음에 X1은 스탑 버튼, Y20 여기는 출력 여자 코일, 그 다음에 출력 여자 코일 여기다가 바로 병렬로 해서 타이머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X0를 누르면 여자 코일이 Y20이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가 되고 여기를 떼더라도 자기 유지돼서 계속 켜지죠. 그리고 여기는 Y20 켜지면서 여기도 여자가 돼요. 여자 돼서 T는 T0 타이머는 2초 후에 동작하게 되죠. 2초 후 동작. 그래서 2초 후가 되면 여기가 ON이 되고 여기가 OFF가 됩니다. OFF가 되기 전에 T0는 원래부터 처음에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Y23은 언제 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언제 불이 꺼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초 후에 얘는 ON 되고 얘는 OFF가 되죠. 요건 이제 뭐 아주 간단한 회로니까 지난 학기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F5 눌러서 X0 눌러주면 A 접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F6 눌러서 X1 누르면 B 접점, 그 다음에 여기 F7 눌러서 Y20 눌러주면 여자 코일, 그 다음에 여기 자기유지 같은 경우는 Shift F5 누르면 병렬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병렬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세로선 입력 하나 넣어서 F7 눌러서 T0 K20 입력해주고, F5 T0 Y21 Y22 했네. Y22, 그 다음에 B 접점 T0 Y22 이렇게 한 다음에 F4 눌러서 이렇게 되면 작성이 다 된 겁니다. F4 눌러서 작성 완료하고 변환시킨 다음에 온라인에서 PLC 쓰기 눌러서 모두 선택 실행 모두의 확인 이렇게 하면 PLC에 지금 쓰기가 됐고, F3 눌러서 모니터링 확인할 수 있어요. 에러 자꾸 뜨네. 지금 제 PLC가 에러가 자꾸 떠가지고 조작을 해봐야 했는데 메모리 이상한데? 왜 이래? 안 꽂혔나? 전혀 안 먹는데?
혹시 그 PLC 에러 나는 사람들은 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도 지금 에러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PLC 메모리를 다 포맷하고 클리어해서 정리를 해주면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났던 에러를 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PLC를 동작을 정상 동작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저한테 좀 문의하세요. 그래서 자 F3 키를 누르면 PLC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X1 같은 경우는 B접점 되어 있고 T0가 B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B접점 노멀 클로즈에서 붙어 있죠. 그래서 Y22가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Y20이라고 되어 있네. F2 눌러서 여기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F2 눌러서 프로그램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Y20이고 여기가 Y23 F4 눌러서 F3 키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 T0가 B접점 붙어 있으니까 Y23이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X0 버튼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X0 눌렀다가 떼면 여기가 자기 유지되고 Y20 불이 켜지고 T가 타이머가 지금 여자되어서 2초 후에 동작하게 됐습니다. 2초 후에 정확하게 여기 20이라고 된 표시는 2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0가 켜지고 T0 B 접점이 꺼지죠. 버튼 X1 버튼 누르면 모두 꺼줄 수 있고 X0 누르면 2초 후에 여기가 동작합니다. 이게 지연 동작 회로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 타이머 회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죠. 안 되신 분 없죠? 확인해보고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 있죠?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F3 눌러서 모니터링 이제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동작하는 상황을 지금 적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회로가 인터럭 회로가 되겠는데 지금 46분이라서 인터럭은 두 가지 일을 이제 수행할 때 한쪽에서 일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다른 쪽 일은 이쪽이 진행 중일 때는 이쪽 일은 차단을 시켜주는 회로. 이게 인터럭입니다. 그래서 B 접점으로 사용하는데 상대방의 그 여자 코일에 B 접점을 서로 붙여주는 거죠. 지금 PLC 수리 왔기 때문에 시간도 다 되어서 한 10분간 휴식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럽 회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게 M0, M1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출력이 아니고 내부 릴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릴레이. 얘는 이제 실제 출력으로 나오지 않지만 출력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결은 외부 회로에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 빼고 외부 출력하고 동작은 같은 동작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PLC 파라메타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PLC 파라메타에서 디바이스 설정해 보시면 입력 릴레이에서 X가 있고 출력 릴레이 Y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릴레이가 있습니다. M. 입력 출력은 16진수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16진수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단, 출력단의 주소는 디바이스 주소 같은 경우는 X0부터 X0F, X10부터 X1F 이렇게 쓰죠. 그런데 출력도 마찬가지로 Y20부터 Y2F, Y30부터 Y3F 이렇게 해서 16진수 단위로 그 디바이스 번호를 수여를 하지만 내부 릴레이 같은 경우는 10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0, M1, M2, M3, M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해서 10진수 형태로 내부 릴레이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8K라고 해서 8000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출력을 출력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 릴레이로 쓰는 게 아무래도 좀 유용하게 그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외부 릴레이를 써버리게 되면 실제 그 외부에서 쓰지 않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부 릴레이 썼을 때 우리가 그 소스를 하나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입력하고 출력은 반드시 그 실제 입력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출력한다거나 할 때만 이제 쓰면 되고요. 내부 릴레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이라고 하는 이런 내부 릴레이는 실제 출력하고 같은 동작을 하지만 외부에 실제 출력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인터럽 회로 같은 경우는 M0에 여자를 시키고 그 다음에 Y20 출력을 또 사용을 했죠. Y20 출력에서 Y20에도 램프로도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는 M0를 가지고 자기 유지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자 코일하고 똑같은 여자 코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내부 릴레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방 인터럽 걸어준 부분은 이 내부 릴레이 가지고 인터럽 걸어줬죠. 그래서 지금 제가 X0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M0가 여자되고 그 다음에 Y20이 불이 켜지겠죠. 불이 켜지고 여기가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기 유지가 되고 M0가 지금 M0 접점, B 접점, 여기가 지금 상대방 B 접점, 요게 인터럽 접점이죠. 인터럽 접점. 서로 이제 인터럽을 접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M0가 동작하면서 여기 B 접점 동작해요. 그래서 여기 끊어주게 되죠. 그래서 X1을 누르더라도 이게 M1 쪽에 Y21 쪽은 램프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끊어지게 되죠. 여기서 끊어져서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M1에도 여자가 되지 않고 Y21도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켤 때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2는 B 접점 사용하고 두 개 다 똑같이 썼죠. 똑같은 걸 썼는데 얘는 정지 동작입니다. 정지 동작. X2를 누르면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게 되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회로를 다 차단시켜서 꺼주는, 오프 시켜주는 동작할 때 똑같은 B 접점을 같이 써주면 됩니다. 한번 제가 작성해서 여러분 요 회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우개가 어디였지? 작성하려면 F2 눌러서 모두 다 지워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작성하시면 됩니다. F5, 그 다음에 여기는 Shift F5에서 M0, 그 다음에 F6 M1, F6 X2, 그 다음에 같은 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돼요. 같은 모양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이 다 되었으면 F4 눌러서 변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PLC 쓰기 해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실행, 모두 예, 확인,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닫기.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PLC로 확인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버튼 눌러가지고 PLC 자체로 확인할 수 있어요. PLC로 X0 누르고 X1 누르고 X2 누르고, F3 버튼 눌러서 모니터링 하게 되면 컴퓨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X0 눌러서 Y20 켜지고 여기가 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Y20 켜지면 여기 인터럽 접점이 동작해서 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X1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죠. M0 B 접점이 동작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럽 접점이 동작 상태이기 때문에 X1 눌러도 M1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두 꺼주고 X2 눌러서 꺼준 다음에 X1 누르면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이쪽 걸 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하고 A하고 B 이쪽 회로 두 개를
서로 이제 동시에 동작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 여기 M1하고 M0 B 접점, 상대방 B 접점 써서 인터럽 회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예,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기 유지하고 인터럽 아주 기본적인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타이머도 기본 타이머, 기본 지연 동작 회로가 되겠죠. 자, 작성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앞으로 3분 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다 배웠던 거라서 조금 지루할 뭐 아는 학생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터럽 회로의 기본 어떤 모양, 생김새를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B 접점으로 상대방 B 접점을 써서 인터럽 그 회로를 구성하고 인터럽 접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온오프 오프 조건에다가 정지 버튼은 두 개 똑같은 B 접점 버튼을 써서 정지할 때 활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터럽 회로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난 시간에 혹시 또 PLC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가지고 컴퓨터만 가지고 PLC에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이렇게 동작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버그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시작 정지 버튼을 쓰시면은 PLC가 없어도 컴퓨터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LC를 꺼버리고 PLC가 좀 꺼진 상태, PLC와 교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에러를 잡고 할 때 하나하나 프로그램 하나하나 그 진단하는 거, 여기 이제 디버그가 되는데 여기서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모의 동작입니다. 모의 동작. 모의 동작이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떤 장비가 없어도 컴퓨터 내부에서 모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 정지 한 번 누르면 시작이 되고 또 한 번 선택하면 여기 뭐 떠야 되는데 여기 시뮬레이션 부분이 뜨죠. 모드하고 런 지금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한 번 더 누르면 시뮬레이션 시작 정지 한 번 더 누르면 시뮬레이션 복귀를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 누르고 끌 때 똑같은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X0 버튼을 켜 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X0를 클릭하신 다음에 Shift하고 엔터 누르면 X0가 ON 됩니다. 이제 푸시 버튼이니까 버튼에서 손을 뗀다.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꺼지면서 푸시 버튼 눌렀다가 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M0하고 Y20이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터록이 걸려 있기 때문에 X1에다 놓고 Shift 엔터 누르면 얘가 켜져 있지만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만 이 부분에서 끊겨 있죠. M0가 여기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M1 쪽으로 신호가 가지 않죠. 그래서 이쪽은 안 켜집니다. 안 켜지고 계속 이제 M0만 켜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아무리 눌러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꺼주고 그래서 얘를 동작시키려면 X2를 눌러서 X2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은 다음에 Shift하고 엔터 누르면 B 접점 동작을 시켜줍니다. 동작해서 끊어진 거죠. 한번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시키려면 Shift 엔터 한 번 더 누르면 푸시 버튼 눌렀다가 뗀 부분이 되죠. 그래서 X2를 눌렀을 때 모두 다 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접점도 다시 복귀를 해서 여기 접점도 복귀해서 B 접점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얘를 켜주면 여기가 연결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M1이 여자가 되고 여기도 Y21도 여자가 돼서 켜지고 그 다음에 M1 자기 유지가 되죠.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M1도 B 접점 여기 이렇게 동작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끊어주는 거죠. 인터럭 접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M0는 이제 앞으로 켜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X0를 푸시 버튼에서 손을 뗀 상태 한 번 더 Shift 엔터 누르면 푸시 버튼에서 손을 뗀 상태가 되고 여기 자기 유지가 쭉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얘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M0를 쓸 수 없다. 이게 이제 인터럭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차 회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회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본
그 회로들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거 이게 순차 회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X0 눌러서 Y20을 켜줬다. 그러면 X1을 눌러서 Y21을 켜주려고 할 때는 Y20 켤 때 반드시 조건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Y20이 켜져야 ON 되어야 켜지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켜진 상태에서만 Y21이 켜지게 그 조건을 추가를 하는 게 보통 어디다 추가하냐면 여기 ON 조건이라고 하면 이쪽 Y21 여기는 자기 유지 조건이죠. 자기 유지 부분이 되는데 스위치를 켜주는 이 부분 부분에다가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X1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다가 Y22 켜진 조건 Y22 ON 되어 있는 조건을 추가를 해줘야 순차 회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Y22 켜지지 않으면 이게 켜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 Y20 요걸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야 Y20 얘가 켜지면 여기 연결이 된 상태가 되죠. 연결이 된 상태가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Y20 켜지려면 일단 요거 눌러서 여기랑 여기가 켜져 있어야 되죠. X0 눌러가지고 얘 켜진 상태에서 Y20이 연결이 된 상태 이 상태에서 X1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Y21이 켜지게 됩니다. 여기 B 접점은 이제 다 켜진 원래 노멀 클로즈니까 B 접점 다 연결된 상태죠. 그래서 X1을 눌렀을 때 Y21이 켜져 있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Y21이 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켜지면 여기 자기 유지가 되고 여기서 손을 떼더라도 이렇게 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 추가하는 거 여기다가도 이제 X2를 눌렀을 때는 어떤 조건을 추가하냐면 Y21이 켜진 조건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Y2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켤 때 Y21 켤 때는 얘를 누르면 켜지게 아무런 조건을 추가한 조건이 없는데 X1을 눌렀을 때는 Y22 켜진 조건 이 조건 넣어줘야 되고 X2를 눌렀을 때는 Y21이 켜진 조건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어떤 조건을 추가해서 뭔가의 조건에 의해서 다음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그 순차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로 완성된 회로가 지금 이런 회로거든요. 이 회로를 작성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X1을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는 처음에 켜졌을 때 다 B 접점은 다 연결이 된 상태가 되죠. 여기 X4 똑같은 B 접점 쓰고 있는데 똑같은 B 접점은 이게 정지 회로입니다. 정지 회로. 전부 다 모두 다 정지시켜 주는 거. 모든 회로를 정지하는 거죠. 요거 누르면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고 다 끊어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Y20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게 되죠.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오프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서 Y21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켜진 상태 얘를 눌러서 Y20을 켜주고 자기 유지 되겠죠. 자기 유지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Y20의 여자 코일이 동작하면 요 Y20 그 접점이 다 동시에 동작하죠. 릴레이하고 똑같은 원리로 얘가 켜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X1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Y21도 켜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순차 회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Y20을 X1 버튼을 먼저 눌러보고 되는지 X2 버튼 눌러보고 되는지
예. 이 전체를 다 켜주는 동작을 하려면 일단 X0부터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X1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X 눌러야 전체가 다 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꺼주려면 X4 누르면 모두 꺼집니다. 꺼주고 어? 이게 왜 자, 순차 회로는 그냥 일반적인 자기유지 on off 여기가 on off 여기가 자기유지 여기다가 안에 조건을 하나 더 순차 회로 조건을 하나 넣어줬다라는 거죠. 이게 조건 회로는 보통 이제 on 조건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on 시킬 때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여기도 눌러지고 여기도 눌러졌을 때 얘가 켜지는 거죠. X1을 눌렀을 때도 얘가 켜진 상태에서 X1 눌러야 켜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건 회로 넣어서 Y21이 켜진 상태에서 X2를 눌러야 이게 켜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X0를 먼저 눌러줘야 켜지고 만약에 X1 먼저 눌렀다 그러면 안 켜 Y21이 왜 켜져 있지? B접점인가? 좀 오동작을 하는데 다시 X1을 먼저 눌러주면 안 켜지죠. Y21이 안 켜지고 X2 눌러도 안 켜집니다. X0를 누르면 Y20 켜지고 Y20이 켜진 이 상태에서 X1 눌러야 켜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Y21이 켜진 상태 이 상태에서 X2 눌러야 여기도 켜지죠. 이렇게 순서대로 눌렀을 때 켜지는 조건 요게 순차 회로 조건입니다. 다 꺼주려면 X4 누르면 다 꺼지게 되죠.
다 작성해 보셨어요? 너무 분위기가 조용한데. 네, 복습이다 보니까 지루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회로까지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PLC 같은 경우는 어떤 뭐랄까 완전히 뭐 룰, 규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작성할 때 디버깅을 좀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작성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디버깅 용이한 접점 배치 이렇게 해서 제가 저번 학기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런 형태의 그 작성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기유지 회로는 이렇게 병렬로 해서 들어가는 요게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자기유지 회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가 ON 버튼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프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튼 한 개를 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조건을 혼합해서 이런 ON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 버튼하고 B 버튼을 동시에 눌러라. 동시에 눌렀을 때 ON을 시키게끔 조건을 잡아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 온도가 뭐 30도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습도가 50% 이상일 때, 이런 경우 센서 가지고 쓴다 그러면 온도가 30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습도가 뭐 50% 이상이다. 이럴 때 동작을 시켜라. 이렇게 하려면 두 개 다 켜졌을 때, 여기랑 여기가 켜졌을 때 직렬로 이렇게 해줘야 되죠. 두 개 다 동시에 ON일 때. 그래서 X0하고 X3 요게 이제 두 개 ON일 때, 두 개 다 동시에 ON일 때만 얘가 동작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켜지는 조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개의 조건을 ON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죠. 지금 저 그림상으로는 X0하고 X3을 두 개 동시에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X2하고 X0 중에서는 하나만 눌러도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OR 조건, 그 다음에 여기랑 직렬로 된 거는 AND 조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만족할 때 ON 되는 조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ON 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이걸 ON 조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OF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OFF 같은 경우는 여기 직렬로 되어 있으면 하나만 꺼져도 X4 하나만 꺼져도 다 꺼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X5도 얘만 눌러줘도 다 꺼지게 됩니다. 근데 X5하고는 X6가 이제 뭡니까 이게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살아 있으면 얘를 오프 시켜도 이렇게 해서 ON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둘 다 꺼져야 되는 조건이죠. 둘 다 꺼져야 되는. 꺼질 때는 이 병렬로 되어 있는 게 둘 다 꺼져야 되는 조건, AND가 되는 거고, 꺼질 때는 직렬로 되어 있는 게 OR 조건이 되는 거죠. 한 개만 꺼져도 꺼지는 건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OFF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통 이제 프로그램 짜게 되면 가독성도 용이하고, 나중에 그 프로그램, 가독성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러 발견도 쉽습니다. 디버깅 할 때 에러를 이제 발견하기도 딱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내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내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배치를 하는 게 PLC에서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 한 거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릴레이, 전동기의 정력 릴레이, 그 다음에 타이머. 여기 좀 바뀌었는데 이쪽은 안 바꿔졌네. 36분인데 복습이라서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전할게 복습 세 번째 거. 이어서 할 부분은 다양한 시퀀스 명령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수 릴레이도 들어가고 전동기 정력 릴레이, 타이머, 한시 동작, 한시 복귀, 그 다음에 고속 타이머, 그 다음에 타이머 동작에서 플리커 타이머, 그리고 타이머 응용 회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저번 학기에 별식 배웠는데 지금 뭐랄까 오늘 배운 게 좀 생소하다 하는 학생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낯설다, 모르겠다 이런 학생 어떻습니까? 다 배웠던 내용인데 복학하는 학생들 어때요? 어렵습니까?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침울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 아닌가?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있죠?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거고 군대 가기 전에 다 1학년 때 배웠죠. 1학년 2학기 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복습이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는 편이긴 한데 어떤 것 같습니까? 천천히 진행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빨리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는 게 나아요? 좀 천천히? 천천히 하면은 그럼 뭐 10분 남았는데 자, 이 회로 한번 해보시죠. 이 회로 디버깅이 용이한 접점 배치. 이 회로는 그냥 샘플입니다. 샘플. 여기가 on 조건이 들어갑니다. on 조건. on 조건. PLC의 회로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기 유지는 무조건 여기 출력 여자 코일 있죠? 출력의 여자 코일의 접점. 여기가 자기 유지 접점입니다. 자기 유지 접점이 이쪽이 on 되면 얘가 여자가 되면 여기가 켜져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은 다 아시죠? 자기 유지. 예, 기본 뭐랄까 시퀀스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on 됐다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되면 무조건 이게 켜지는 거. 그래서 이쪽 버튼 이쪽이 오프를 시켰다 하더라도 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그럼 얘가 그대로 계속 켜지죠. 그래서 계속 켜진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켜진다 해서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시퀀스의 아주 기본 회로입니다. 여러분이 자,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될 텐데 이렇게 코일하고 같은
접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 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기 유지가 만약에 없으면 계속 이쪽을 ON 시킨 상태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푸시 버튼 같은 거 한번 눌렀다가 떼지 않습니까? 그죠? 눌렀다가 떼더라도 유지를 시켜주게 하는 거 요게 예, 자기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오프 조건이 되는 거죠. 이쪽은 여기가 ON 조건이고 이쪽 부분 B 접점으로 주로 구성된 이쪽 부분이 오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ON 조건에서는 뭐 여기서 켜주려면 X0나 X2 중에 하나 누르고 X0나 X2 중에 하나 눌러야 되고 그와 동시에 X3는 무조건 눌러야 되죠. 얘를 무조건 눌러준 상태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면 얘가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오프 조건은 여기랑 여기 둘 다 꺼져야 되고 X5하고 X6 둘 다 꺼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B 접점이니까 눌러서 꺼주고 A 접점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이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얘 눌러줘야 되고 얘도 꺼져야 되고 이게 둘 다 꺼진 상태가 돼야 끊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X4는 얘를 누르면 얘 누르면 무조건 꺼지죠. 가는 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 누르면 무조건 꺼집니다. 그래서 X4나 X5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눌러도 예, 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림으로 딱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을 끊어주면 여기 가는 길에 끊기면 얘가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 확인되세요? on 조건 이렇게 한번 눌러서 어떤 조건에서 켜지는지 해보시고, 끌 때도 어떻게 했을 때 꺼지는지. X 하나, X 아무거나 하나 누르면 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0하고 X3을 반드시 눌러야 켜지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점 배치는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on 조건, off 조건, 그 다음에 자기 유지, 이렇게 보통 배치를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저희 특수 릴레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자료 여기 자료는 지금 이전 아키복스 3 자료인데, 자료는 굉장히 좀 많이 올려놨는데, 이건 왜 올려놨냐면 여러분들 이제 복습할 때 좀 참고하라고 올려놓고 올려놓았고, 실제 여기서 그 몇 개만 좀 추려가지고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시험 문제도 복습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갈 거라고 보고요. 진도가 새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전도기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이런 것들 공부할 때 더 이제 깊이 공부하겠다. 이제 원래 저번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하겠다 라는 학생들은 찾아서 보시고, 저는 여기서 몇 개만 찍어서 진도를 나가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만 휴식하고, 그 다음에